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아주 잘 보냈습니다. 예. 최근에 뭐 독감이 좀 많아지는 네. 그런 추세인 것 같고 너무 추웠습니다. 최근에. 진짜 네. 짜증났어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 정도였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오늘도 몇 개를 좀 껴입은지 모르겠어요. 내복까지 입고. 예. 진짜요? 빨간색으로. 농담이죠. 곧 죽어도 내복은 못 입겠다 내가. 아직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아직은. 아직은 그 정도.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밖에 껴입어야지. 그렇죠. 안에 껴입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된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네. 뭐 2부에는 또 재밌는 분 좀 기다리고 계시죠? 예. 자, 오늘도 재미있게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서 표 3개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였을까? 자, 위키피디아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국에서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막 찾잖아요. 네. 예, 이걸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가장 많은 핫했던 키워드가 1위가 챗GPT였습니다. 네. 예, 이건 챗GPT.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좀 인정되죠? 네. 예. 2위가 2023년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갖고 나왔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23년에 뭐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네. 뭐 영화 배우부터 해서 뭐 찰리 먼거 선생님도 네.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2023년에 많은 분들께서 또 세상을 달리하셨던 그래서 뭐 좀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프렌즈의 배우 중에 배우도 한 분이 맞아. 매튜 페리. 매튜 페리 맞아. 챈들러 역할 맡으셨던 제가 그분도 너무 이제 좋아했던. 돌아가셔서 예. 참 저도 마음이 아팠었던 한 그렇습니다. 해였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크리켓 아세요 혹시? 그 인도의 야구처럼 야구 같은 거. 야구 같은 이렇게 거. 네.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네네. 자, 그거가 또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모르지만 크리켓에 대한 이 시장의 그 규모가 네. 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비인기, 그러니까 뭐 일국의 뭐 아시아 국가에서는 사실 인기가 좀 없는 네네.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유럽에서는 무지하게 또 인기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5위 같은 경우에는 자, 5위는 네,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 자, 그리고 이제 12위, 15위 넘어갔을 때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또 리오넬 메시,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핫 키워드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혼인율 자체가 뭐 역대 뭐 최악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 자체도 뭐 지금 뭐 정말 암울한 상황인데, 자, 미국도 이제 늦어지는 평균 혼인 연령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2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28.4세에 네. 혼인을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혼인 연령대다. 최고령. 이렇게. 최고령이죠. 어. 오늘 왜 이렇게 센스가 안 맞나? 자,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다음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약간의 자, 다음을 보게 되면 지금 미국 40대 이상의 비혼자가 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40대 이상의 비혼자가 25%래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를 대비했을 때 남성 또는 여성 인구를 대비했을 때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늦어지는 혼인 연령대, 그리고 뭐 비혼자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참 이제 출산율, 혼인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표가 있어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건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사실 엄청나게 재밌는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 같이 오늘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신개념 광고 영상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예요? 저게 이렇게 게임인 것 같아요. 공기 중에 허공에다가 없었어.
리얼이에요. 아, 허공에 저것도 마찬가지. 저 화면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현실인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잠깐만. 저 속은 겁니까? 와, 저거 제가 보면서 잠깐만, 저거 뭐지? 그러니까 그래픽 아니에요? 그래픽이 아니에요. 저 실제로 사람들이 어. LA 다운타운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서서 하늘에서. 이거 네. 옛날부터 유명했대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 옛날이 어느 정도 옛날이죠? 사실 저는 최근에 봤거든요. 이틀 전에 갔어요. 주말 때. 네. 주말 때 딱 보고 나서 이거 월요일 날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좀 나눠봐야 되겠다. 네. 너무 오. 신기하니까. 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연기. 네. 그 연기가 어찌 보면 빔 프로젝트를 쓰는데 네. 연기가 하나의 이제 배경 화면을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바람 불면 없어지나? 누가 방구 끼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네. 예, 하여튼 그러한 이제 새로운 신개념 광고다. 네.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하게 봐서. 아니 근데 예. 우리도 이런 걸 보긴 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봤는데 이렇게 그 연막 띄워놓고 거기다 레이저 쏘고 이런 거 봤는데 저렇게 멋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잉여 닌게님이 네. 대전 엑스포 때도 했던 오래된 기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차원이 다르잖아요 지금. 지구 종말이다. 그러니까. 예, 근데 약간의 그 3D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짓는. 네네. 예, 하여튼. 와. 신기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네요. 또 이제 광고의 세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네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가고 났는데 저만 변화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지금 계셨던 다 것 같아요. 알고 계셨네. 네, 아유, 저희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체크 예.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세요. 자, 네.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좀 상승했다가 장 중반에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다우와 S&P 500은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브로드컴이요. 7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상승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엔비디아 또는 그 기타 남은 이제 빅테크에 조금 가려졌던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코스코도 마찬가지로 4.45%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31% 상승, 인텔도 2.17%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9%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3%대 후반대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WTI 기준으로 70.7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IBM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인 소프트웨어 에이지를 2.3 빌리언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로 약 3조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인수 금액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행에서는요 소비자 채무 불이행 증가로 부실 채권 판매를 좀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 중국의 어떤 상황,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다들 뭐 우려했던 것처럼 채무 불이행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실 채권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이 되면 블루 오리진이 뉴 셰퍼드 거의 뭐 15개월 만에 이제 첫 발사하는 그러한 일정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어떻게 또 15개월 만에 어떠한 결과물을 지금 나올지 우리가 또 미국에서 아마 실시간으로 지금 볼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본은행 금리정책 회의로 아시아 주식은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주가도 좀 하락을 했는데 과거 이제 YCC를 좀 설패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 아우디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둔화로 인해서 EV 모델을 출시를 좀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포드에서도 좀 모델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예, F150 라이트닝이죠. 예, 라이트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우디에서는 EV 모델 출시 자체를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시장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독일 사업 기대 지수가 하락으로 반등 희망이 좀 약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많은 독일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는 독일 어떤 사업 기대 지수,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좀 반등할 것으로 좀 기대를 했고 네. 그런 컨센서스를 제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수를 보니까 또 기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실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레나 대표적인 리츠 기업인데 예상보다 낮은 주택 건설 총 마진을 기록한 후에 3.6% 하락했다라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주택 건설, 그러니까 리츠 기업들 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뉴스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같이 앞으로 리츠 기업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코가 호실적 발표 그리고 15불의 특별 배당금 발표 이후 4.45%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제가 한번 더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날짜로 12월 28일 전에 네. 코스코를 만약에 보유하신 주주라면 네. 내년 1월 18일쯤에 네. 15불에 대한 특별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사시게 되면은 약 한 3거래일 전에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함님의 코스트코 수익률은 이제 6%에 접어들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 참 타이밍을 잘 맞춰.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 사실 제가 좀 흥미롭게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노숙자 숫자다. 이런 얘기를 좀 가지고 났는데 미국 노숙자 수가 올해 초에요. 어마어마한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달이에요. 벌써 이제 12개월 지나긴 했지만 하룻밤에 그 체크를 했던 그 시점에서 6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 생활을 경험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65만 명. 65만 명. 네. 와. 예, 근데 이게 2022년보다 12%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2007년 노숙자 인구 집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증가했던 부분을 좀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이제 부양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부양책에 대한 종료 그리고 임대료 상승이 같이 겹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인들이 또 노숙자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어린이의 경우 빈곤율이 2배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기 힘든 그러한 어떤 보고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빈곤율이 좀 많이 급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 회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노숙자가 된 사람의 수가 25%나 좀 급증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서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63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네. 2017년 때는 7년 지나고 나서는 55만 명으로 좀 줄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퇴역 군인을 위해서 주택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노숙자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 이후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좀 힘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부양책이 없어지고 통장은 비어 있고 네. 임대료는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노숙자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 동안에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주가 있어요. 첫 네. 번째로는 뉴욕주입니다. 뉴욕주가 작년에 비해서 네. 39.1%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38.9%가 증가했고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23.4%,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18.5%,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5.8%. 캘리포니아가 은근히 그냥 조금 그래도 덜 늘었네요. 덜 늘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어마어마한 노숙자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흑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전체 인구 중에 37%가 또 노숙자 경험을 해봤다. 이러한 이제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숙 경험을 해본 성인의 4분의 1 이상이 54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좀 고령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저희가 늘 뭐 말씀드렸던 이거 부양책을 받았는데 이거 씀씀이가 지속적으로 나가다가 이게 만약에 뚝 끊기면 그 다음부터의 뭐 어마어마한 이제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노숙자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빈곤율이 크게 늘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네. 예. 신용 등급 정크 수준이 된 미국 2위 약국 체인 기업이다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좀 지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빠르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그린스 하면은 미국에서 뭐 두 번째로 큰 약국 매장 체인이죠. 1위는 이제 CVS, 네. 예, 2위까지 월그린스인데 사실 이 월그린스가 1년 전에 이제 M&A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뭐 서밋 헬스 시티 MD라는 뭐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기업을 인수했을 때 시장에서는 의료 분야로 진출을 위한 획기적인 거래라고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12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89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약 한 10조 원 정도가 되는 이 규모의 인수 비용이 시너지 효과는커녕 너무나도 큰 어려운 부채로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공경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인수합병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신용에 좀 의존했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그린스 외에도 어마어마한 많은 기업들이 M&A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높은 이자율,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높은 이자율과 소비자 수요가 완전히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기업 운용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월그린스는 약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수 소비재. 네, 약에 대한 소비가 갑자기 줄어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사실 많은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앞으로 그 고금리 상태에서 많은 기업이 많은 이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네. 필수 소비재가 뭐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자,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또 주가 하락을 좀 야기시켰던 부분도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소비자 이제 어떤 수요, 그러니까 네. 소비 측에서도 약간의 감소세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있는 여러 레버리지를 네. 이용했던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M&A 인수가 75건이 있었는데 네. 그 인수를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이제 뭐 기업 서류나 채권 지수, 신용평가 기관 보고서를 자세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인수 이후에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를 줄이는데 성공한 기업이 절반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그 기업 부채를 줄이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사실. 네. 최근에 이제 고금리 때문에. 그리고 75개 회사 중에 3분의 1이 인수 당시 16개 회사에 비해 레버리지 비율이 3.5%를 넘었다. 근데 레버리지 비율이 보통 2%대를 기준점으로 좀 삼고 있는데 3.5라는 것은 거의 뭐 2배 가까운 그러한 기업 부채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상각비 전 수익 대비 평균 순부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에비타라고 보게 되면은 이전 2.4와 비교해서 2.7.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레버리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업 부담에 그만큼 가야 이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보다는 다시 부채를 재융자, 그러니까 다시 뭐 전환사채를 또 발행한다든지 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기업을 좀 생존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역풍이 이제 있는 거죠,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디스에서는요, 월그린스를 수익에 비해 높은 부채와 의료 서비스 추진과 관련된 위험을 이유로 약국 체인의 선순위 무담보 신용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S&P 글로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크 수준으로 위험도를 좀 끌어올리면서 네. 앞으로 이제 탄탄한 어떤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 자체가
정크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도 2위인데 네. 예, 하여튼 이러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월그린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디스 결정에 어마어마한 실망을 했다. 지난해 부채는 26억 달러 감소를 했고 자본 지출을 약 6억 달러 낮추기 위한 조치를 우리 회사 내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26억 달러 감소시켰지만은 여전히 60억 달러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뒤에를 표를 잠깐 짤막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보게 되면요. 왼쪽 이제 M&A 당시 보시게 되면은 8배까지는 가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부채 대비해서 EBITDA 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파란색 그 라인을 보게 되면 이게 한 2.3%, 2.2% 정도 되는 어느 정도 이제 에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뭐 평균 어떤 레버리지 레시오라고 보면 되는데 이미 벌써 많은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다 넘어서 버린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업 부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황색 점으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정중앙에 선이 있죠. 오른쪽으로 네. 가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가 높아진 기업의 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신용 강등이 되는 그러한 수인데 지금 레버리지가 높은 이 기업들 여기에 점이 많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신용 강등이 될 위험이 높은 절반 이상의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중이 향후 또 어떻게 좀 흘러갈지 또 이제 우리가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지금 금리 하락이 내년에 세 차례 있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지만 네. 여전히 여전히 높은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기업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지가 향후 또 어떤 악재가 나올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게 하나씩 좀 터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청구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금리의 청구서가 조금씩 드러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부채로 인한 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한 번씩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넘기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투자한 기업도 지금 M&A의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호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네. 지금 M&A를 하고 나서 이 기업이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마 좀 의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은 내년이 됐을 때 핫 트렌드를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겠죠. 그 가운데 내년의 핫 트렌드로 여행에선 과연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이게 BBC에서 좀 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또 재밌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건데 내년에 혹시 기대하고 있는 트렌드 뭐 있으세요, 박 팀장님은? 내년이요? 네. 뭐 경제적으로 어떤 거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너무 뻔한가? 아니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아니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내년 핫 트렌드로 가죽 바지. 가죽 바지. 예. 그 티모시 살람의 배우 있죠. 예. 가죽 바지를 입었는데 예. 엄청 예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죽 바지가 유행할 거다. 뭐 이런 것들도 보고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겠죠 내년에. 예. 근데 그 내년의 트렌드 가운데 그럼 우리한테 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랑 좀 상관 있을 법한 트렌드 한 가지가 눈에 띄어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예. 화면 함께 보시면 BBC에서 이제 기사를 내놓은 게 뭐냐면 내년 서프라이즈 트래블이 핫한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목입니다. 미스터리 베케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서프라이즈 트립, 서프라이즈 트래블, 뭐 미스터리 트립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예. 어쨌든 이 미스터리 베케이션, 미스터리 트립은 뭐냐면은 여행 목적지와 여행 일정을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여행입니다. 눈 감고? 네. 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이게 비행기값 또 두들겨 봐도 눈탱이 맞을 수 아니 있잖아요.
예산은 내가 정하고. 예산 내가 정하고. 예산과 날짜는 내가 정하는데 예.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미국의 어떤 팩업 플러스 고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어떻게 여행 상품을 만드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일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스텝 1을 보시면요. 원하는 여행 정보를 넣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날짜, 그리고 과거에 내가 여행을 했던 히스토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휴양인지 관광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여행팀이 그 히스토리를 토대로 이 고객을 위해서 여행을 스케줄링을 해줍니다. 예. 스케줄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기본적인 안내 사항을 전달을 해줘요. 예. 왜냐하면 내가 가는 나라가 추운 나라인지 더운 나라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추운 나라 가는데 막 핫팬츠 입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짐을 싸야 되는지, 그곳의 날씨는 어떤지, 짐 크기는 얼만큼이어야 되는지, 공항에는 몇 시에 도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 전쯤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며칠 전에 밀봉된 편지가 하나가 도착합니다. 예. 밀봉된 편지에는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열어보지 마시오 라고 써 있어요. 물론 연다고 해서 예. 걔네가 뭐 벌칙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밀봉된 편지를 들고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공항에서 여행 당일 개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미스터리 여행 상품을 내놓는 여행사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팩업 플러스 고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예. 최근 뭐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수요가 과연 늘어나고 있느냐? 그 부킹닷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3개국에 있는 27,000명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화면 함께 보시면 응답자 중 52%가 나는 이 서프라이즈 여행 하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시는 문장을 보면 Going into 2024 with a plan not to pl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의 여행은 계획을 안 짜는 게 계획이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부킹에서는 이제 응답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면은 왜 그 미스터리 여행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첫 번째 이유가 결정장애이고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뜻밖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경험. 그리고 세 번째가 귀찮음. 이런 수요들이 꽤 있다 보니까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나는 미스터리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 트렌드가 진짜 생긴다면 이게 그냥 생기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그냥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부킹닷컴이 내놓았던 이 트렌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쓴 기사거든요. 예. 그러면 부킹닷컴은 왜 이 설문조사를 했을까? 그걸 봐야 되겠죠. 부킹닷컴이 지난 6월에 그 상품 서비스를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 트립 플래너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여행 스케줄을 쫙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킹닷컴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본 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남들이 계획해주는 여행을 나는 가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나 되니까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또 나왔던 이야기가 응답자 가운데 48%가 인공지능이 설계한 이 여행을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가운데 베이비 부머 중 30%가 이걸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이전 세대도 20%가 이 인공지능이 설계한 여행을 난 떠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 플래너를 딱 설정할 때 네. 나는 정말 스릴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 네. 제가 볼 때는 딱 두 나라를 선택해 주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를 선택해 줄 것 같아. 난 스릴을 좋아해. 스릴을 좋아해. 이스라엘 갔다 오세요. 한번 목숨 내놓고 가봐라.
근데 이제 그 수요층들도 보면은 일단 그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예. 이런 사용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여행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좀 부킹닷컴에서는 부킹홀딩스에서는 일찌감치 이 서비스를 내놨고 거기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한 거죠. 시장 조사를 한 것이 일단 근거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뭐 이 서프라이즈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그럼 부킹홀딩스가 어떤 상태냐인 거잖아요.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이거 되게 장기간으로 제가 본 건데 지금 부킹홀딩스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올해에도 사상 최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고가. 참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참 멋있습니다. 비쌉니다. 근데 예. 예. 3,000 거의 뭐 3,479, 3,500불 수준. 3,500달러.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했던 기업들이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으로 액면 분할하게 될 기업이 어디냐, 주식 분할하게 될 기업이 어디냐에서 손꼽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또 부킹홀딩스죠. 그렇죠. 워낙 비싸고 하니까. 예. 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여행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수요가 딱히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분은 그렇고. 근데 이제 여행에서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호텔을 찾아가. 그리고 뻔한 데 가요. 가다 보면 지겨워.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때 에어비앤비를 한번 썼던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내가 아는데 말고 모르는데. 뭔가 새로운데 맞아. 이런 거에 대한 또 수요도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행에 이제 발전되는 단계로 저는 보이고 그 가운데 부킹홀딩스가 요즘에 또 인공지능으로 트립 플래너를 또 내놨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